내가 보증금의 일부를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줘야 된다? 어떠세요? 좀 싫으시죠? 안녕하세요, 트렌드옥션입니다. 오늘은 회원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전세권에 대한 게 꽤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짧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경매로 낙찰받고 내가 보증금의 일부를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줘야 된다? 어떠세요? 좀 싫으시죠?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전입 확정일자를 받는 것, 그리고 또 전세권 설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둘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조금 발생하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 해주지는 않아요, 집주인들이. 그럼 우리 한번 기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쓴 게 있었는데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 있겠죠? 근데 그걸 모른 채 전세를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어떻게 되죠?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줄 필요도 없다.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집주인이 돈을 빌려 쓴 게 없는 아주 깨끗한 집에 전세를 계약했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무조건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줘야 된다. 일단 스타트는 무조건 물어준다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데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를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아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보증금이 얼마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내가 낸 돈에서 법원에서 받아간대. 그러면 내가 물어줄 돈이 줄어들겠죠. 배당을 많이 받아가면 내가 물어줄 돈이 적어지고 배당을 적게 받아가면 물어줄 돈이 많아지겠죠. 그럼 미처 배당을 못 받은 돈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 시작에 얘기했죠. 대항력이 있으니 모자란 돈은 낙찰자가 물어줍니다. 왜? 이 임차인이 들어갈 때는 집주인이 빚진 게 없었잖아. 집주인이 빚을 질지도 몰랐고 피해자잖아. 그래서 보증금을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물어줍니다. 이 중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 일부를 배당받아가는 경우가 우리의 틈새 시장이고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죠. 왜? 나머지는 아예 안 물어주거나 전부 다 물어주거나니까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3번은 내가 물어줘야 하는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배당 받아가는 금액을 잘 확인을 하고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입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확정일자를 통해서 번호 순번표를 뽑아야 되고요. 돈 주세요라고 하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3억짜리 집이 있어요. 전세 보증금이 2억입니다. 근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임차인은 전입일날 같은 날짜로 확정일자도 같이 받았어요. 경매가 돼서 배당 요구됐어요. 쉬운 설명을 위해서 최우선 변제금이나 당해세는 없는 걸로 할게요. 이 집이 3억에 낙찰이 됐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도 빠르기 때문에 순서대로 2억 전부를 배당으로 받아가겠죠? 그러면 낙찰자인 저는 물어줄 돈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집이 1억에 낙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억은 순서대로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가고 모자란 돈 1억은 낙찰자가 물어주게 되겠죠. 왜? 대항력이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워요. 자, 그럼 전세권을 한번 엮어볼게요.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 말소 기준 권리 뭔지 다들 아시죠?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제일 처음 있는 권리로 그 권리 밑으로는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말소 기준 권리. 하지만 특이하게 이 전세권은 경매를 신청을 하거나 배당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까 집이랑 똑같은 집이에요. 3억짜리 집이에요. 그리고 임차 보증금이 2억입니다. 그리고 1억에 낙찰이 됐다고 칠게요. 임차인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전세권만 설정했다고 할게요. 그 뒤로 근저당이 생기고 압류가 생기고 가압류가 막 생겼어요. 그러다가 전세권보다 늦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임차인은 전세권만 설정했을 뿐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되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나요? 경매를 넣거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는 당연히 전세권 밑에 있는 근저당이 되겠죠. 이 전세권은 당연히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보다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인수 권리가 되는 거예요. 즉 임차인의 보증금 2억은 전액 낙찰자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건을 볼게요. 위의 내용이랑 똑같은데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었거나 배당을 신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서 1억을 배당받게 되겠죠, 임차인은. 그리고 이 전세권은 배당으로 소멸이 되면서 미배당금 1억이 남게 돼요. 근데 미배당금 1억은 낙찰자가 추가로 물어주지 않습니다. 왜? 소멸이 됐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럼 세 번째, 같은 사건이에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었고 배당도 신청을 했어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추가로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서 1억은 배당을 받게 되고 전세권은 소멸이 돼요. 하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받지 못한 1억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전입도 있고 전세권도 있다면 임차인으로서 그리고 전세권자로서의 위치를 둘 다 확인해 봐야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었는지는 경매지나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는지는 문건 송달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건 송달 내역을 확인하실 때 이 배당 요구의 주체가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청을 했는지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청을 했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최소한의 안전벨트인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저희 회원분들에게도 꼭 강조를 하지만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비고란에 정말 뭐라도 써 있다면 꼭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부를 쌓는 방법으로 경매를 택하셨을 텐데요. 잃는 투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경매는, 부동산 투자는 내 돈이 적게는 몇천에서부터 정말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경매는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리스크도 있어요. 지금 나한테 공부가 모자라다면 어려운 물건은, 특수 물건은 피하세요. 경매에는 문제 없는 거, 쉬운 게 문제 많은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쉽고 문제 없는 것만 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트렌드 옥션이었습니다.